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정치 현상을 이제 분석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너무도 많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모든 사건들이 모든 현상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풀어낸다라는 것은 거의 이제 신의 영역에 이제 근접하는 것이 되겠죠. 거의 어렵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대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 분석 혹은 정세 분석이 되겠죠. 누리 PD가 원래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약간 특화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걸 즐기는 스타일인데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종합적으로 말하면 너무 방대하고 또 이야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말이죠. 오히려 난사패집니다. 이거저거 뭐 이거 중구난방 이야기하는 식이 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하나하나 이렇게 떼내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요. 최고의 이제 빅 이슈는 아닐지 몰라도요.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죠. 과연 이준석의 정치, 이준석의 이제 선택이 무엇이 될 것인가 이건데 말이죠. 놀랍게도 최근에 제 예측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은 결국은요,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으로. 이준석 관련 뉴스를 또 보면요. 이준석 오빠 선거 기간 친 사고 한 다스 이상 진중권 교수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기사는요. 과거만큼은 아니라도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옛날에 내부 총질 막 할 때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정치권 정치면 뉴스에 오른 인물이 이준석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이런 사람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이준석이가. 그야말로 우리 이제 언론 자체가 내부 분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탕을 치면 무조건 크게 보도를 해줘요. 특히 이제 여당인 경우에. 야당일 때도 이 내부 총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하기도 하지만 근데 아무래도 내부 총질은 여당일 때 정말 이제 진가가 이제 드러나겠죠. 대통령을 향한 권력을 향한 내부 총질이 되면은 뭐 이 가장 언론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됩니다. 그걸로 그냥 도배를 해줍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됐던 것도 정권이 이제 교체되고 난 이후에 더 그랬죠. 과거보다도 훨씬 더 심했죠.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매일같이 이준석 관련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거 전부 윤석열 대통령 혹은 용산하고 불편한 관계 그것이 이제 그대로 드러났던 내부 총질의 끝판왕급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오죽했으면 대통령까지도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보낸 문자에서 텔레그램 문자인가요? 내부 총질 사라지니까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정말 잘 돌아가네요. 그랬었죠.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합당하냐 온당하냐를 이제 두고두고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이준석이 요즘도 말이죠. 썩어도 준치라고 뉴스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논평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또 질의하는 이준석 의원이라고 해서 뭐 질의하는 걸 제가 한번 봤는데 참 이런 쪽으로 그 뭐랄까 머리가 좋다 할까요? 정치적 두뇌라고 하죠.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준석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노회함까지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 조갑재 선생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기가 진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해서 진짜 권력을 쥐게 되면은 역대급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더라고요. 자, 저는 뭐 그게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당대표 될 때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 나이에 기죽지 않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자질적으로, 기질적으로는 정치인 기질이 좀 있다, 타고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준석 싫다고 막 그냥 디스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나이가 좀 들고 볼륨감이 생기면 카리스마로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는 카리스마가 없어요. 이준석은 카리스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이 둘의 그런 관계가 나중에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준석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충격적으로 이준석과 한동훈이 한 몸이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립니다. 뭐 이준석 관련 뉴스가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뉴스보다도요. 명태균이 어떻다 윤석열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이준석이 요즘 거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안 해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전에는 비판도 했고 비난도 자주 했거든. 근데 요즘은 전혀 안 합니다. 물론 이 이준석은 또 특징적으로 저쪽 야권을 향해서도 공격 안 해요. 오로지 여당 안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깠던 인물인데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자주 합니다. 한동안은 좀 뜸했는데 요즘 와서 자주 한다. 이게 이제 뭔가를 애고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게. 김상훈 정책위 의장, 이 사람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가 모신분이죠. 모신분. 사선 의원 아닙니까? 대구. 한동훈 대표의 가장 지금 취약 지점이 TK하고 부울경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지지율 조사할 때마다 여기서 그냥 왕창왕창 좀 떨어져 나가는 게 보이거든.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는 TK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러자면 TK 인사들을 많이 품어야 된다. 부울경 쪽에 있는 의원들, 영남 의원들을 많이 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그전에 자주 했었는데 그래서 김상훈 정책위 의장 그리고 비서실장도 울산 지역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주좀 영남권에서 하여튼 뭐 끌어오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다만 영남권 현역 의원들이 냉랭하죠. 한동훈 대표에게 냉랭합니다. 몇 안 돼요. 조경태 등등 해서 사실 그동안 영남을 대표하는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 영남 냄새가 적은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손을 잡고 있죠. 오리지널 영남 분위기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정통 우파적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런 의원들은 일정한 좀 선을 지금 긋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정말 관건인데요. 자, 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냥 평당원이 아니잖아요. 평의원이 아니잖아요. 정책위 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최고위원회에 이제 고정 멤버로 들어갑니다. 고정 멤버로. 그리고 표결권도 갖고 있어요. 의결권도. 당 떠났던 분 다시 모셔와야 된다. 보수 대통합 촉구. 이게 누굴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준석을 말합니다. 이준석, 천하람 그리고 한 명 더 있잖아요. 개혁신당이 3명. 이걸 결국은 제가 예전에 예상했잖아요. 이걸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전에 제가 한동훈 대표를 홍보를 많이 해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한동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하고 한동훈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싫어해. 이 전부 이준석은 공통으로 이렇게 깊이 인물이잖아요. 보수에서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제 이런 현상이 터진다 그랬고요. 그리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죠. 아마 이렇게 땡기려고 했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생각들은 다르지만 좌우지간 그런 액션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이준석이가 몸값을 한껏 키운 뒤에 누군가와는 손을 잡을 겁니다. 이재명하고 손 잡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이준석이도 야망이 큰 사람이라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지금 이제 적다 뿐이지 다시 이제 국민의힘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명으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천하 용인 중에 한 명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 한 명 있잖아요. 김용태입니까? 누굽니까? 있잖아요. 이 친구가 요즘 최근에 이제 발언하는 거 보니까 이준석을 막 두둔하는 발언을 하더라고. 사실상 4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그 특유의 어떤 그런 어떤 존재감, 언론 친화력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언론에서 크게 또 보도를 많이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계라고 하는 것이 또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죠.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뭐 차후에 이제 일어날 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당을 떠났던 분들을 모두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전국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해 가지고 여기 이제 개혁신당하고 관련된 이슈도 아닌데도 여기 축사하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천하람 전 최고위원, 허은하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개혁신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동훈 대표의 의중이 지금 실려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실려 있을 것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누구를 내세워서 한다면은 어쩌면 가장 현재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인사들 중에는 적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직을 또 맡고 있고 주요 당직이잖아요. 당 3력하면 당대표 사무총장 그리고 여기 정책위 의장 아닙니까? 원내대표 당 4역이죠. 당 4역. 자,
자,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서범수 사무총장, 김정책위 의장은 이날 광역의원 연수에 참석 한 목소리로 당원 단합을 강조했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말을. 자, 여기 이제 간단하게 팩트 뉴스입니다만 저는 여기에 이 사람 개인의 어떤 주장이라기보다는 한동훈 개 혹은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이 세력들의 어떤 정치적 어떤 선택, 행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 대표이긴 해도 당연해서 주류라고 하긴 힘들어요. 원래 당 대표 쪽이 주류인데 주류치고는 소수잖아요. 아직은. 다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못 될 가능성도 있고 양쪽 다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정치 아닙니까? 다수를 지향하겠죠. 그렇지만 다수가 안 될 수 있는 지금 강한 반한 드라이브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정서도 있고요. 자, 그걸 깨자면은 뭔가 다른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준석을 이제 끌어들인다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는 이제 용산도 이준석을 이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준석 쪽이 그때는 좀 고분고분했습니다. 잘 이제 비판도 안 하고 왜냐하면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불기소로 다 확정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다시 용산을 향해서 또 이렇게 날을 세우더라고. 다소 이제 이 계산적인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준석이가 이제 어떤 그 삼석인데요. 그 천하 용인으로 치면 이제 내석이 되겠죠. 자, 그 네 명의 힘이 지금 상당히 이게 중요하잖아요. 108석에서 세 명을 다 합치면 111석이 되잖아요. 110이라고 108하고 느낌이 확 다르죠. 그러면 111쯤 되면요 저쪽에서 엄두가 사실 안 날 것 같아요. 탄핵 같은 것도.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용산에서도 충분히 탐을 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용산 입장도 말이죠. 당에 미치는 영향력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뭐 삐걱삐걱거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불편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분명히 이준석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봅니다. 한동훈 견제 카드로는 이준석만 한 게 없거든요. 용산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반대도 성립합니다. 반대도. 가령 한동훈 대표가 지금 용산과 관계가 지금 껄끄럽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 날카로운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일일이 용산을 이렇게 들이받는 게 이게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본인의 지지율 관리에도 그게 나빠요. 계속 떨어집니다. 저렇게 하면 할수록 한동훈 지지율 자꾸 떨어져요. 그러면은 보수에서 자꾸 이탈한다니까. 영남에서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것, TK에서도 지금 이재명에게 20% 지는 것도 있더구나. 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불경에서도 당연히 지고. 자, 이런 정치를 하게 되면 한동훈도 결국에는 공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서 덕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도 깝깝한 거야. 그러나 지금 윤 대통령을 치지 않으면 안 될 또 형편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라고 계속했고 뭐 공공선 이런 이야기를 했고 말이죠. 그리고 국민들이 용산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보수 안에서 자칫하면 이게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고 본인도 느꼈을 겁니다. 지지율 동향을 쭉 보시면 계속 내려오잖아요. 지금 안 올라간다니까. 어느 시점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재명하고 2.2배 이상 차이 나는 것도 있고 약 한 2.5배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라이벌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왔어. 그리고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최적임이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저는 이준석이가 만일에 당에 들어오게 되면은 한동훈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지만 워낙 의석이 적어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 안에서 논란이 일겠죠. 크게. 그렇지만 현역 의원들은 뭐 거의 반대 안 할 거요. 다만 지지자들만 특히 유튜브 같은 이런 걸 보는 정치 고관여층만 절대적으로 막 이렇게 반대하겠죠. 막 난리 나겠죠. 그렇지만 뭐 그런 홍역은 한때고요. 결국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자, 들어와서 이준석이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용산이 이니시티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이준석을 지는 쪽이 사실은 다소 우위에 설 수가 있었는데 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이런 자리에서 진짜 생뚱맞게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손을 잡고 말이죠. 10년 터울이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X세대, 또 이준석은 그 다음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10년 터울로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기가 딱 좋죠. 이준석도 분명히 여기도 벌써 대선 주자 취급받잖아요.
여론조사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는 안 빠져. 유승민은 빠져도 이준석은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벌써 대선 주자로 우리 언론이 우리 이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야심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속으로는 다음 대선에도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저쪽은 이재명이나 다른 뭐 주자들이 있고 이쪽은 어쨌거나 한동훈 중심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오세훈이나 등등 여러 사람도 있고요. 새로 또 김문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저는 우병우도 결국에는 움직일 것으로 보거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기 가능성은 뭐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도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누군가와 이제 제휴 혹은 손을 잡는다라고 보면은 한동훈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이 이제 낌새를 제가 느낀 게 최근에 와서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전혀 안 해요. 한때는 했거든. 한동훈으로 자신을 대체하지 못한다. 자신과 한동훈은 다르다. 한동훈은 절대 이 젊은 층 2030 MZ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서 한동훈의 정치에 대해서도 태클 많이 걸었거든. 요즘 전혀 안 걸어요. 전혀. 오직 이제 용산만 때립니다. 다만 용산을 때릴 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잘 안 때려요. 이준석을 옛날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때리는 거지. 과거에는 윤핵관을 때렸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때리고 이런 식이지. 자, 이제 이런 결정이 이제 곧 이제 우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금년 말에 아마 이준석이가 아마 입당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말 하는 게 무의미하겠죠. 반대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찬성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것은 정해진 행로, 순서를 따라서 간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의석이 적어서 그래요. 의석이. 정말 108석이라고 하는 것은 막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적의 칼도 지금 적의 연장도 빌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어쨌거나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뭐 그래서 들어오는 데는 당 안에서는 뭐 거의 저항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한동훈과 손을 잡고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용산을 향한 공격. 그래 악역을 맡아주는 거죠. 한동훈으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한동훈은 오로지 이제 이미지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누구를 지지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으로만 이걸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치 논평은 원래 지지자 뭐 그건 누구 까고 이런 것은 사실 정치 논평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카페에서나 할 일인데 저는 어차피 이제 당분간은 이제 이런 어떤 중립 논평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있는 그대로 듣기 싫은 이야기도 할 거고 듣기 좋은 이야기도 할 겁니다. 자, 저는 이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현재는요 한동훈 계 안에서 뭐랄까요 위상이랄까 그 중량감은 이제 넘버 2, 3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조경태가 한동훈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조경태와 아마 투톱이 되지 않겠나. TK 쪽에서는 김상훈, PK 쪽에서는 불경에서는 조경태 이렇게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